투자자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수요일의 프로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보겠습니다. 화장품 옥석 가리기 필요한 시점. 2분기 실적 시즌 거의 막바지에 도래했는데 화장품주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주에 또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데 화장품주의 변동성이 또 급작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미국 대선 관련해서 화장품주를 연계하는 그런 시각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궁금해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화장품이 수혜를 잇는다 이런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는데 진짜 실질적인 수혜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 대립하는 정책 중에 하나 바로 이제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에 총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조 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을 좀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학자금에 대한 대출 탕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 학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젝트인 세이브 플랜 같은 경우가 해리슨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현재 어떤 이런 플랜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화장품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러한 좀 논리로서 지금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품질 관련된 부분 시장에서 어떤 마켓 지배력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제가 볼 때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정책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한 논리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이제 섹터 간에 어떤 산업 간에 좀 어떤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좀 체크해보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대형주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내 화장품주 양대 산맥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욱더 좀 레벨 다운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기대를 좀 높였던 게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 그만큼 타격이 더 큰 것 같고 LG생활건강은 5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품 섹터 어떻게 보면은 5월 달까지 상당히 좀 5월, 6월까지 좀 고점을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주목됐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화장품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대장주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5월 달 이후에 어쨌든 고점을 만들고 좀 바닥에 내려왔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이루려고 하다가 좀 급나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 두 회사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화장품의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부보다는 오히려 좀 해외 산업에 좀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북미, 유럽, 중동 쪽에서 지금 숫자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서 감소세가 이뤄진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라든지 유럽, 중동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 관련된 매출은 조금 줄었습니다. 결국 이제 국내 중국과 관련된 매출은 줄었습니다만 미국과 지금 유럽, 중동에서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약간 아모레퍼시픽과는 좀 다른 좀 이제 전략을 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더 고가 브랜드죠. 더 후에 관련돼서 좀 리뉴얼을 한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명예회복을 좀 벼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지금 2분기에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양사가 다르겠습니다만 수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수출에 대한 국가의 키워드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떤 이런 부분만 좀 다를 뿐 결국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좀 수출 전략에 좀 상당히 힘을 쓰고 있다라고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기업 가운데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수출 전략에
기대를 좀 많이 실었던 게 사실인데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또 처음으로 인수한 코스RX 북미 쪽에 강한 이 기업의 실적까지 보태졌지만 어떤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보다 밑도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또 어닝 쇼크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성을 잡은 만큼 앞으로 또 이러한 방향성에 따른 결과물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화장품주는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 좋았어요. 실적이 그동안 뭐 작년 한 뭐 1분기 실적 발표였나요? 5월부터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해서 쫙 실적이 계속 좋았는데 이번에 좀 흔들림이 있거든요. 하반기 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출 어떤가요? 지금 수출 데이터가 7월, 그다음에 8월도 1월부터 10일까지 10일간 좀 수출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는데 7월 같은 경우는 좀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품 전체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지금 7월 달만 봤을 때는 27% 정도 성장했다. 그리고 6월 달 대비해도 지금 전달 대비했을 때 5% 정도 좀 성장을 하면서 7월 달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초 쪽에 대한 어떤 수출이 좀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별로 나눠보게 된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쪽에서 다른 국가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73%, 그다음에 지금 홍콩 같은 경우 43%를 좀 기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아시아 쪽이랑 미국 쪽에서 아웃퍼폼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8월 같은 경우는 10일만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되게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은 여전히 60%로 지금 상당히 도미닉하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견조한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네. 일본 여기에 더해서 아시아 7개 국가에서 국가가 지금 15에서 18% 정도 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을 좀 중심으로 한 아시아 수출은 좀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7월, 그다음 8월은 1일부터 10일까지 10일치의 어떤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된다고 하면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VT, 리들샷, 미국 아마존데이 판매 실적으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었고 실적도 괜찮았는데 일단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도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우하향되는 듯하지만 추세 유지하면서 약간 횡보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PR을 보겠다. 의료기기 쪽 관심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채팅창에 보면 또 오늘 파마리서치는 또 신고가 경신에 신고가. 나가면서 고점 경신 눈에 띄는데요. 자, 이 화장품주 전반적인 움직임들 좀 짚어봤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주목할 종목까지 꼽아주시죠. 일단은 지난주 어떻게 보면 월요일에 급락 이후에 대부분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가운데서 몇몇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네.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통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좀 그러한 상황이 좀 맞고 있는데 예. 화장품 섹터가 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VT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닥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국 관련된 키워드로 봤을 때 좀 두 가지 종목, 특히 이제 여기서 ODM 쪽에 상당히 강한 뭐 한국 콜마 정도가 일단은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무석법인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1위 고객사의 주문이 6월부터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반기부터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미국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재료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외선 차단제 소재를 지금 제조하는 회사로 거의 지금 수출 비중이 85%, 그 중에서도 미국을 되게 포커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국과 관련된 키워드, 여기서 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콜마,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한번 하반기에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FDA 생산 기준에 맞춘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주목을 받았다가 또 이 종목은 조정을 또 깊게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모멘텀을 다시 주목할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북미의 강자 한국콜마, 선진 뷰티 사이언스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